지은 씨 무슨 일 있어? 실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지, 궁금한 게 많을 때지. 저 사실은 퇴사 때문에요. 퇴사?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은 씨 아버님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다. 그러게 갑자기 권고사직이라니. 뉴스에서나 권고사직 들어봤지.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해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왜 옛말에도 아름다운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름다운 마무리 중요하지. 그치. 그럼 해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까? 창업자 여러분, 근로자와 만나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면 언젠가는 그 마무리를 준비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를 근로관계 종료라고 표현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에는 해고, 권고사직, 기간 만료, 정년퇴직, 자진퇴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간 만료란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특별한 절차 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단 기간제 근무자로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기간 만료 종료에서는 예외가 되며 그 밖에도 갱신대기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근로자와 기간 만료 후 노무 제공의 사용자가 상당 기간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음은 권고사직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의 해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와 구별됩니다. 권고사직이 해고와 다른 점은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해고 예고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최종 결정권 귀속 주체는 근로자에 있습니다. 해고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우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정당한 해고와 부당해고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는 크게 근로자의 귀책과 사업주의 귀책으로 나눠지며 근로자의 귀책은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로, 사업주의 귀책은 정리해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는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고 예고 후 해고 예고 수당이 지급되며 해고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에서는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으로 퇴직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양정 등의 해고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근로자는 각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해고 존부의 입증 책임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근로자 또는 수습근로자 해고를 살펴볼까요? 사용근로계약이란 근로자를 기업 조직에 최종적으로 편입시키는 데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입사한 근로자를 곧바로 정규 근로자로 임명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설정해 그 기간 내의 근무 상황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만일 사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해고도 상당히 복잡하네요. 대표님, 그러면 해고는 무조건 30일 이전에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이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이 해고에 대비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굳이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서면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해고의 존부, 어떤 해고의 시기, 해고 사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함으로써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 분쟁을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나 할까? 그러면은
얼마 전에 아는 사장님이 열흘 동안 무단결근한 사람을 퇴사 처리했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이건 근로자의 규칙 사유로 인한 해고인 거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지 않을까? 그나저나 우리 지은 씨 아버님께서 정든 직장을 떠나시느라 마음이 많이 상하시겠어. 근데 끝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니까 우리 지은 씨가 아버님 위로 좀 많이 해드리고 그래. 맞아, 지은아 너의 몫이 좀 커. 네, 제가 아빠 힘내세요 해야죠. 그래. 여보세요? 그래. 병원에서는 뭐래? 아휴, 그래. 걱정하지 말고 이번 주까지는 쉬고 다음 주에 나와. 그리고 병원비 나온 거 개인 돈 쓰지 말고 산재 처리하자. 아니야. 업무상 일어난 일인데 당연히 산재 처리해야지. 그래. 걱정하지 마. 쉬어. 신희 부장님은 괜찮으시대요? 아유, 몰라. 발목뼈에 뭐 금이 갔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큰 소리 치는데. 아유, 내가 신지 때문에 한 10년은 더 늙는 것 같아, 지금. 맞아요. 대표님 보면 꼭 신희 부장님 큰 누나 같아요. 아까도 외근 보내실 때 서류 챙겼니? 밥은 꼭 법인카드로 사 먹고 오늘 거래처 미팅 있으니까 꼭 정장 입고 알았지? 뭐 이런가? 내가 평소에 약간 그런 식으로 하나 보구나. 그치. 신이가 뭐 업무상 볼 때는 굉장히 듬직하고 뭐 든든하고 약간 그런 게 있고 평소에는 약간 철딱선이 없는 게 있지. 대표님, 근데 산재가 뭐예요? 아까 그 산재 처리라고 하시던데 병원비는 보험에서 내주는 거 아니에요? 산재? 지은 씨 그거 내가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다 설명해줬는데 벌써 까먹었어? 그때는 다 안다고 해야 최종 합격될 것 같아가지고. 창업자 여러분, 산업재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렇다면 산업재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적용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산업재해란 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를 일컫는 업무상 재해를 뜻하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생리적 사고나 준비나 마무리 등 필요적 부수행위와 출장 중 사고도 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단 사업주의 지시 위반, 근로자의 사적 행위, 출장 경로 이탈 행위 등은 업무상 재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출퇴근 중 근로자가 사고가 난다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까요? 출퇴근 중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다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며 그 밖에도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 행사 중 사고, 휴게 시간 중 사고 등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고 물리, 화학, 분진병원체, 신체 부담 업무 등 건강 장애 요인 취급 노출로 인한 질병들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지급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애급여 등이 있으며 근로자 사망 시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고 휴업급여란 요양으로 인해 휴업한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2년 이상 장기 요양 후에도 폐질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1에서 3급의 폐질 등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며 장애급여는 치료 후 장애가 남는 경우 1에서 14급의 장애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장제를 행한 유족에게 평균 임금의 121분이 장의비 명목으로 산재보험이 지급됩니다.
대표님, 그러면 만약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가입 여부랑 상관이 없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재급여로 지급된 금액의 50%를 급여 징수당하게 되지.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보험은 보험료 수급하면 보험료가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산재보험도 보험료가 오르나요? 그 부분 내가 한번 이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줘 볼까?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 급여가 지급된다면 매월 6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 급여액의 비율이 75%인 경우와 85% 이상인 경우에 50%의 범위 안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인하 또는 인상된 보험료율을 다음 연도에 적용하게 되어 있다. 이를 개별 실적 요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렵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개별 실적 요율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되지만 산재보험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조금 더 자세한 거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 네. 오늘도 대표님 덕분에 지식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그래, 뭐 나중에 이야기하자. 잘 마무리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 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친구한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안 좋은 일이요? 한 3년? 아니다, 한 4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기간이 종료되니까 회사에서 계약기간 종료 통보를 했나 봐. 근데 저번에 대표님이 근로기간이 2년을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니까 안 좋은 일이지.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하니까 너무한다. 뭐 준비한 것도 없는데. 창업자 여러분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정규직 인원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이 정해진 속칭 비정규직 인원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실 때도 있으시죠? 비정규직이란 용어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근로방법, 근로방식,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 주체 등의 측면에서 전일제 풀타임 근로를 하며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정규직과 대비되는 용어입니다. 비정규직을 구분하면 한시적인 기간 동안 근로관계를 맺는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은 받지만 근로계약은 다른 사용자와 체결하는 파견 근로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몇 개월 혹은 1년 등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며 단시간 근로자는 일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입니다. 이때 4주 동안을 평균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견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 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기술이나 능력, 성과 등이 아닌 고용 형태상의 차이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차별이 있을 경우 불합리한 차별로 보아 노동위원회에서 시정 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 씨, 이거 봐요. 부장님, 부르셨어요?
여기 보면은 반복적으로 수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또는 계약 기간을 종료할 수 없다. 그러면 아까 그 친구분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렇지. 아, 아니야. 나도 궁금해. 계속 하던 얘기 계속 해보세요. 대표님, 아까 부장님 친구분이 안 좋은 일을 당하셨대요. 단연간 근로계약이 갱신된 곳에서 갑자기 근로계약 종료를 받았다? 어떻게 하셨어요? 척하면 척이지. 아니 근데 이제 스스로 근로기준법 검색도 하고 굉장히 뭔가 성장한 느낌? 그럼요. 제가 요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비정규직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이 있다. 오, 강신 진짜 많이 늘었는데? 그리고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때는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헐, 지은 씨까지 너무 훌륭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근로계약이란 이름으로 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시간과 노동력을 계약을 하는 거지만 모든 사업의 시작과 성장에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든 근로자든 근로기준법을 잘 알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갔을 때 정말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지 않나. 난 그렇게 믿어. 그렇다면 저도 우리 대표님과 지은 씨와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은 씨는요? 저도요.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